안녕하십니까. 암에 대한 재해석과 치료 방송입니다. 오늘은 췌장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췌장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죽으나 사나 사활을 걸고 막힌 췌관을 뚫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췌장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5년 생존율이 열에 한 명인 췌장암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앞, 뒤에서 다 가려져 사진으로 잘 볼 수가 없는 췌장의 위치 때문이다. 발견 당시에 이미 주위 조직이나 다른 장기로 번져서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다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암은 무슨 암이든 다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4살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외과적인 이유 말고 내과적인 이유는 없을까요? 내과적인 이유요. 여기에 대해서는 듣거나 보지를 못했는데요. 암이다 하면 우선 외과적인 치료 아니면 내과에서도 세포 수준의 집중들 하시느라 기관이나 계통의 특성은 크게 주목하지 않잖아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췌장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결정적인 효소들을 분비하는 기관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 효소는 췌장 말고 다른 장기, 예를 들어 침이나 위액, 담즙 등으로 대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소화작용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췌장암에 일단 걸리면 치명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못 먹어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못 싸서, 못 누워서 죽는 암도 있고요. 반대로 생식기 암,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광범위하게 전이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내과적인 영향은 덜 치명적이지요. 어떤 종을 유지하려면 생식 활동이 필수지만 개체를 유지하는 데는 중도에서 미루거나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췌장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췌장암 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 정도가 그만큼 악성이어서가 아닙니다. 발견이 늦어서도 다가 아니지요. 췌장 소화액이 분비되지 못함으로써 인체가 전신적으로 받는 타격이 그만큼 크고 빠르다.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그만큼 빠르게 소진된다. 항암을 받고 버틸 힘도 그만큼 빨리 없어진다는 점 때문이라는 걸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말씀에 배고픈 서름이 진로 크더라 라고 하셨는데요. 췌장암에서는 전신의 세포가 빠르게 기아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폐암도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전신의 세포가 빠르게 질식 상태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초기부터 급속도로 전신 전이하는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흡연 등으로 폐의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여 피난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세포의 선택이고요. 호흡 기능 상실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찌르레기가 딱새 둥지에 알을 낳아 양육을 맡기듯이 다른 기관에서 자신의 세포를 키워보려는 인체의 급박한 대처인 것입니다. 췌장암을 좀 더 잘 치료하려면 하루 평균 1리터 정도 분비되는 췌장액, 즉 이자액 배출로인 췌간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해부학적인 이치와 구조를 보십시다. 췌장은 입에서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연결된 소화관에 딸린 부속기관입니다. 췌장은 왼편에서, 간과 쓸개는 오른편에서 각각 췌액과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흘려보내는 구조이지요. 물리적으로 운동하고 화학적으로도 반응하는 소화관과는 별개로 췌장이 소화관 옆으로 딸린 별개의 기관인 이유는 물리적인 소화 활동은 하지 않는 전적으로 화학적 소화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 숨통요법과 개통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숨통요법인데요. 얼음 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물개는 가끔씩 숨구멍을 찾아 주둥이를 내밀어 숨을 쉬고는 하지요.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너는데 어디선가 불이 났는지 객실 안이 연기로 가득 차 곧 질식할 상황이라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모든 암치료 급선무는 이렇게 막힌 숨통을 찾아 되열어주는 겁니다. 숨통이 막히는 것이 암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은 포도송이 같은 꽈리샘에서 합성 분비되어 췌관을 타고 흐르다가 담관과 합쳐져 십이지장으로 흘러나오면 소화액으로 활성화되어 음식과 버무려지게 됩니다. 췌장의 머리, 몸통, 꼬리 부분 중에서 담관과 가까운 머리 쪽에서 암 발생률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담석 등으로 담관이 막히거나 담즙 흐름이 정체되면 췌장액의 흐름도 머리 쪽에서부터 정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장으로 흘러나와 음식을 소화시켜야 할 췌장액이 췌관 안에서 막히면 결국 자신을 소화시키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다시 세균이나 기생충을 유인하며 이들을 퇴치하려고 백혈구가 모여드는데 췌액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돌연변이로 암이 발생한다는 유전자 원인론만으로는 췌장이 머리에서 60%, 몸통에서 15%, 꼬리에서 5% 정도로 암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방의 구역을 내둥분했을 때 림프관이 많이 분포하는 상, 외측 분면에서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난소와 자궁에서 생성 분비되는 혈액과 세포가 생리혈로 배출되는 양을 보건대 여성의 유방에서도 상당한 양의 세포와 부속물이 주기적으로 생성됩니다. 다 어디로 배출될까요?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가슴 림프관의 흐름이 자주 많이 막히는 게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암세포에서 변이 유전자가 목격되더라도 그것은 세포 안의 목격담이지 세포 바깥의 상황에 대한 증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동기, 모티브가 먼저 생기고 나서 그 동기를 수행할 방법으로 돌연변이를 감행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같은 항원을 접하고 나서 자신이 가진 유전자를 재조립하여 항원에 맞는 항체를 생산하는 백혈구의 활동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따라서 암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만든다는 유전자 결정론보다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세포의 동기론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췌장암의 악명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통증 때문이기도 한데요. 주된 이유는 이자액이 나오지 않을수록 오히려 쥐어 짜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수축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통증을 산통이라고 하잖아요. 생리혈을 쥐어 짜내려는 생리통,
태아를 낳으려는 산모의 진통, 쓸개나 요로의 돌을 빼내리는 통증이 다 산통이지요. 마약성 진통제조차도 듣지 않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이자에게 감소와 폐쇄라는 원인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지, 암 조직이 주위의 신경을 침범하여 나타나는 통증과는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 항암에 의존하지요. 무기력과 체중 감소, 황달과 복수, 통증 등은 부차적인 증상으로 치부되고 대증 치료에 그치는데요. 담관과 담즙의 흐름을 활발하게 하여 막힌 췌관에 숨통을 터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다음으로 계통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는 중환자는 생식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있죠. 호흡과 순환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항상 최우선순위를 차지하는데요. 순환계가 작동하고도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눈도 뜨고 의식도 돌아와 신경계도 활동하게 됩니다. 일반 환자와 달리 중환자가 보통의 폐렴이나 심지어 욕창으로도 사망하는 걸 보면 면역계까지는 아직 나눌 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반증입니다. 스트레스로 암이 생기는 원리가 바로 면역계는 신경계에 우선순위를 내어주도록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제자리에서 회복하는 식물과 달리 사자에게 물어뜯긴 얼룩말은 회복을 위한 면역계보다는 신경계를 작동시켜 도망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감정과 기억은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복해서 생겨날 수가 있으므로 과도하게 항진된 신경계는 면역계통뿐만 아니라 소화계통, 비뇨계통, 생식계통의 기능을 억제하고 교란하기에 충분합니다. 췌장암을 치료하려면 신경계를 안정시켜 면역계가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항암을 견뎌내려면 신경계를 안정시켜 소화계가 도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기존의 면역계가 억제되고 교란되어 췌장의 상처와 감염을 치유하지 못하면 췌장세포 스스로 면역성 세포로 되는 게 암이기 때문입니다. 소화계통이 억제되고 교란되면 이자액은 분비가 안 되어 자가 독소로 되고 먹은 밥은 양분이 안 되어 체력이 더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따라 암이 생길 수도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 아닌 수많은 사람을 오랜 기간 관찰하고 조사해야 할 텐데요. 의학의 기준에 따른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세포를 떼어다가 실험실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라는 사건이 세포 바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세포가 사전에 기획한 결과라는 사실에는 눈길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신경계는 도파민이나 뇌하수체 호르몬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내분비 호르몬만으로 여러 계통 간의 조화를 어지럽히는 게 아닙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듯이 기분과 감정은 우리의 행동까지도 지배하고 교란합니다. 가령 췌장암 유발인자로 지목된 술, 담배를 피우는 횟수나 마시는 양, 숙취의 유무나 정도까지도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사람이 술을 먹지만 기분이 상하면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잖아요. 또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여성이라도 근심이나 걱정, 불안과 초조,
우울과 분노로 신경계에 의해서 소화계가 억눌리면 담즙이나 이자액의 흐름도 막혀서 염증을 유발하고 감염을 초래하는 자가소화 물질로 되는 겁니다. 막힌 췌장의 숨통을 터주고 어지러워진 계통 간의 조화를 이루는데 한약과 한의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